아들이 제게 검사를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박미숙입니다. 74살입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산 지 10년, 새 아들을 키우느라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전부터 몸이 이상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밥맛이 없었습니다. 체중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동네 내과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검사요? 얼마나 듭니까? CT하고 내시경, 혈액 검사해야 합니다. 보험 적용되어도 5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손에 든 검사 안내지가 무거웠습니다. 복부 CT, 상부 위장관 내시경, 종양 표지자 검사. 항목마다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50만 원이면 제겐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예금과 국민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결정하기엔 뭔가 찜찜했습니다. 그날 저녁 장남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는 중견 물류회사에 다닙니다. 작년에 회사 지분을 사들이며 사업을 확장했다고 들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병원에 다녀왔는데.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큰 병원에서 검사 좀 받아보래. 50만 원 정도 든다는데.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지금 꼭 해야 하는 검사예요? 의사 선생님이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 지금이요? 준호의 목소리 톤이 달라졌습니다. 왜? 무슨 문제라도 있니?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 제가 지금 회사 일로 바쁘거든요. 이 시기에 복잡한 일이 생기면 좀 곤란합니다. 복잡한 일? 검사 같은 거 하시면 기록도 남고 여러 가지로 신경 쓸 일이 많아지잖아요. 기록? 그게 무슨 문제니? 그냥 지금은 조용히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시기라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준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복잡한 일, 기록, 조용히.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준호가 며느리 수진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찾아온 게 이상했습니다. 수진이 과일을 깎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몸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응, 그런데 병원에서 검사를 좀 받아보래. 수진이 칼질을 멈췄습니다. 어머님 요즘 건강검진 너무 과하게 권하는 경향이 있어요. 괜히 검사했다가 이상한 기록만 남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무슨 문제? 보험도 그렇고 금융 쪽도 그렇고요. 큰 병 기록이 있으면 여러 가지 까다로워지거든요.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지금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진행 중이거든요. 금융권하고 거래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시기에 가족 쪽에서 큰 병 이슈가 나오면 좀 곤란합니다. 내가 아픈 게 내 일에 무슨 상관이니? 그게 상관이 있어요. 금융기관에서는 이런 것도 다 보거든요. 뭘 본다는 거니? 준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수진이 대신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대출이나 금융거래 심사할 때 가족 건강 상태도 체크한대요. 특히 큰 병 같은 게 있으면 리스크로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리스크? 네. 그래서 지금은 조용히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조용히. 또 그 말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아파도 참으라는 거니? 아니 그게 아니라 몇 달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 일이 좀 정리되면 그때 제대로 검사 받으시고 치료도 받으시고 그러시죠. 준호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둘이 돌아가고 나서 검사 안내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종이가 손에서 떨렸습니다. 결국 안내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가 검사를 받는 게 왜 준호의 금융거래와 관련이 있을까? 기록이 왜 리스크가 될까? 일주일 뒤 차남 진호가 집에 들렀습니다. 진호는 회계 사무실을 운영합니다.
준호보다 말이 적지만 속마음을 숨기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어머니, 형님한테 들었어요. 검사 안 받으신다고요? 응, 그냥 괜찮아질 것 같아서. 진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 형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은 조용히 있으래. 조용히요? 진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신데 왜 조용히 계셔야 합니까? 형이 회사 일 때문에 그런데 금융기관이랑 거래할 때 가족 건강도 본다나 봐. 금융기관이요? 진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이 요즘 무슨 거래를 하시는데요? 글쎄, 회사 프로젝트라고 하던데. 진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검사비 문제면 제가 드릴게요. 돈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예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진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검사는 꼭 받으셔야 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진호야, 형 입장도 생각해야지. 형님 입장이요? 진호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뒷모습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기록, 리스크, 금융거래, 조용히. 며칠 뒤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많이 불편하시면 약국에서 소화제 드세요. 큰 검사는 제일이 좀 정리되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시죠.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약국에서 소화제를 드시라. 큰 검사는 나중에.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문자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뒀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는 몰랐지만 이 문자를 남겨둬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밥을 먹으면 속이 쓰렸습니다. 체중이 또 줄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제가 낯설었습니다. 볼이 푹 꺼졌습니다. 손목이 가늘어졌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검사 안내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종이를 꺼내 펼쳤습니다. 복부 CT, 내시경, 종양표지자 검사.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방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형님 회사가 요즘 어떤 일 하시는지 아세요? 글쎄, 사업 확장한다고 했는데. 사업 확장이요? 진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혹시 형님한테 서류 같은 거 쓰신 적 있으세요? 도장 찍으시거나. 서류? 네. 대출 보증이나 그런 거요. 글쎄,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에 준호가 서류 몇 장 가져와서 도장 찍어달라고 했던 게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회사 일이라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왜? 그게 문제니? 아니, 확인만 좀 하고 싶어서요. 어머니, 혹시 그때 서류 남아 있으세요? 서랍에 있을 거야.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그래. 전화를 끊고 서랍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보험 서류, 통장 정리 서류, 그리고 작년에 준호가 가져왔던 서류. 서류를 펼쳤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융거래 관련 문서였습니다.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뭔가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진호가 집에 왔습니다. 서류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금융거래 서류네요. 금융거래? 네. 형님 회사 관련 서류인데 어머니 도장이 찍혀 있어요. 진호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 이 서류 제가 좀 더 확인해 봐도 될까요?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형이 나한테 검사받지 말라고 한 게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형님한테 직접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진호야, 네, 형한테 물어보지 마라. 왜요? 일단 내가 생각 좀 해볼게. 진호가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어머니, 이 서류 복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 그냥, 혹시 모르니까요. 진호가 서류를 가져가서 복사했습니다. 원본은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연대보증, 대출, 금융기관, 보증능력,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준호가 제게 검사받지 말라고 한 이유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프다는 기록이 남는 게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진호한테 뭐 얘기 안 하셨죠?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다른 사람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문자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뭔가 눈치챘다는 걸. 문자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뒀습니다. 저녁에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응, 수진아. 어머니 요즘 진호 씨가 자꾸 준호한테 전화한대요. 혹시 어머니가 무슨 얘기 하셨어요? 아니, 별 얘기 안 했어. 어머니 준호가 요즘 일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거든요. 진호 씨가 괜히 오해해서 준호 일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오해? 네. 준호는 어머니 걱정해서 그런 건데 진호 씨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요.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진호 씨한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검사 안내지와 연대보증 서류 복사본을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왜 아들은 제 건강보다 서류를 걱정할까? 왜 제가 아픈 게 금융거래의 문제가 될까? 왜 제 병이 기록으로 남으면 안 될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이상했습니다. 가슴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호가 가져간 서류를 돌려주러 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진호가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제가 회계사 동기한테 물어봤어요. 이 서류요. 연대보증 서류가 맞아요. 형님 회사 대출에 어머니가 보증인으로 들어가셨어요. 얼마나? 12억입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12억. 그 숫자가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내 집도 네. 담보로 잡혀 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작년에 준호가 가져온 서류에 그냥 도장을 찍었습니다. 회사 일이라고 했습니다. 형식적인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이 나한테 검사받지 말라고 한 거구나.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형님 사업이 안전한 거예요. 뭔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진호야, 형이 나한테 이 얘기 한 적 있니? 없지 않아요? 응. 그냥 도장만 찍으래. 진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아니에요. 형님이 어머니를 이용했다고? 진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검사 안내지를 꺼냈습니다. 종이가 손에서 떨렸습니다. 나는 검사받고 싶어. 내 몸이 어떤지 알고 싶어. 어머니 검사 받으세요. 형님 일은 형님이 알아서 해야죠. 그래도 어머니, 이건 형님 잘못이에요. 어머니한테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보증 서게 한 게 진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제가 모시고 갈게요. 내일 병원 예약할게요.
진호야, 형한테는 말하지 마라. 왜요? 일단 내가 검사부터 받고 생각해 볼게. 진호가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형님이 알게 되면 또 막으실 거예요. 알아. 그래서 조용히 하는 거야.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2억, 연대보증, 담보,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에 갔습니다. 제 통장을 정리하려고요. 창구 직원이 거래 내역을 뽑아줬습니다. 내역을 보는 순간 눈이 멈췄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자동이체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준호였습니다. 이체 메모에는 생활비 지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직원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자동 이체 신청하신 거네요. 작년 10월부터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신청한 적 없는데요. 본인 명의로 신청되어 있는데요. 혹시 가족분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거 취소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처리해 드릴까? 아니요. 일단 괜찮습니다. 거래 내역을 들고 집에 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계산해 보니 6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돈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몸은 어떠세요? 준호야, 너 내 통장에서 매달 돈 가져가고 있니?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그게 생활비 지원 받으시라고 제가 설정해 드린 거예요. 생활비 지원? 돈이 나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져가는데? 착오가 있었나 봐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어머니 지금 회의 중이라서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목소리에서 느껴졌습니다. 테이블에 주저앉았습니다. 12억 보증, 집 담보, 자동이체,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준호는 제 돈을 가져가면서 제가 병원 가는 건 막았습니다. 제가 아프면 자기 사업이 위험해지니까요. 저녁에 진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진호야, 나 은행 다녀왔어. 무슨 일 있으셨어요? 통장 거래 내역을 사진 찍어 보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잠시 후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뭡니까? 형이 내 통장에서 매달 50만 원씩 가져가고 있었어. 형님이요? 응. 작년부터 진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도 알아. 착오가 아니라는 거.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가도 될까요? 형님하고 얘기 좀 해야겠어요. 진호야, 아직은 안 돼. 왜요? 내가 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뭘 더 확인하세요? 이미 다 드러났잖아요. 아니야. 뭔가 더 있을 것 같아. 진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너무 오래 끌지 마세요. 어머니 건강이 우선이에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준호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뭘까? 12억 대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뭔가 더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흘 뒤 수진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준호 없이 온 게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세요? 응. 수진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딱딱했습니다. 어머니 은행 다녀오셨다면서요? 어떻게 알았니? 준호한테 전화하셨잖아요. 그래. 수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서류를 펼쳤습니다. 대출 약정서였습니다. 이게 준호 회사 대출 서류예요. 여기 보시면 어머니가 보증인으로 되어 있죠? 봤어. 어머니 이 대출이 지금 준호 회사 운영의 핵심이에요. 이게 흔들리면 회사가 무너져요. 그래서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검사 받으시면 안 됩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보증인 건강 문제를 알게 되면 대출 조건을 재검토해요.
그러면 준호가 추가 담보를 내놔야 하는데 지금은 그럴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 만약 정말 큰 병이 나오면 치료비는 누가 감당하겠어요? 간병비는요? 결국 저희 몫이잖아요. 그건 준호 문제잖니. 어머니 문제이기도 해요. 어머니가 보증 서셨으니까요. 만약 대출이 문제되면 어머니 집도 넘어갈 수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 집을 네, 담보로 잡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 조용히 계셔야 저희 모두가 안전한 거예요. 조용히 또 그 말이었습니다. 수진아, 그럼 내가 아프면 어떡하니? 약국에서 약 사드시면 되잖아요. 굳이 큰 병원 가서 기록 남기실 필요 없어요. 내가 정말 큰 병이면? 수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동안 제가 아파도 참으라는 거였습니다. 수진아, 내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뭐니? 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실수였어요. 1년 넘게 은행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정리할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눈을 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희가 내 돈을 가져간 거지? 어머니, 그게 아니라 대출 이자 내느라 돈이 필요했던 거 아니니?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회사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어차피 나중에 다 돌려드릴 거였어요. 내 허락도 없이? 어머니가 허락하셨잖아요. 도장 찍으실 때 나는 보증만 서는 줄 알았어. 보증도 재산이에요. 어머니 명의가 저희 회사를 지탱하는 거니까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저희는 대출 이자만 매달 200만 원이에요. 어머니는 혼자 사시는데 50만 원 정도는 가족이니까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가족이면 몰래 가져가도 된다는 거니? 수진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몰래가 아니에요. 어머니 명의로 정식으로 한 거예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나한테 한 번이라도 도움 청한 적 있니? 어머니가 안 주실 거 뻔하잖아요. 그래서 몰래 가져간 거니? 몰래가 아니라 어머니 명의로 정식으로 한 거예요. 불법 아니에요. 수진이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아무튼 검사는 받지 마세요. 저희 인생이 달린 문제예요. 어머니도 집 잃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수진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희 인생이 달린 문제. 어머니 명의로 정식으로. 가족이면 도와주셔야죠.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녹음 앱을 확인했습니다. 수진이 들어오기 전에 켜뒀습니다. 다 녹음됐습니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진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진호야, 수진이 다녀갔어. 형수님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있었어. 많이. 어머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떨리는데요. 괜찮아. 진호야, 내일 내가 올 수 있니? 네, 갈게요. 무슨 일이세요? 내일 얘기할게. 녹음 파일도 들려줄게. 녹음이요? 응.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 같아. 진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결심하신 거예요? 그래. 이젠 더 이상 못 참겠어.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검사 안내지, 준호 문자 캡처, 통장 거래 내역, 연대보증 서류 복사본, 녹음 파일. 모든 게 모였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준호가 제게 바란 건 건강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보증인이었습니다. 말없이 도장이나 찍어주고 검사도 받지 말고 아파도 참고 돈도 내놓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제가 어머니였던 적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저 이용할 수 있는 자산이었을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하지만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함께 타올랐습니다. 이제 조용히 있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호가 왔습니다. 테이블에 모든 서류를 펼쳤습니다. 검사 안내지, 연대보증 서류, 통장 거래 내역, 준호의 문자 캡처, 녹음 파일. 진호가 녹음을 들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가족이면 좀 도와주셔야죠. 어머니 명의로 정식으로 한 거예요. 저희 인생이 달린 문제예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진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완전히 알아. 나도 알아. 진호가 서류들을 다시 봤습니다. 어머니, 일단 검사부터 받으세요. 지금 당장 병원 가셔야 해요. 그래. 그러려고. 제가 모시고 갈게요. 형님은 제가 막을게요. 그날 오후 병원에 갔습니다. 진호가 옆에 있었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CT, 내시경, 혈액 검사. 석 달 동안 미뤄왔던 검사들이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친구 중에 변호사가 있어요. 한번 상담받아 보시는 게 어떨까요? 변호사? 네. 이 서류들이 정말 문제가 있는지, 어머니가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 알아보자. 이틀 뒤 진호의 친구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하단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님, 여기 특약 조항 보이시죠? 어머님이 돌아가시거나 의식을 잃으시면 어머님 집이 자동으로 대출 상환에 쓰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럼 내가 죽으면 내 집이 저절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네, 어머님이 서명하셨으니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준호가 제게 검사받지 말라고 한 이유가 이제야 완전히 보였습니다. 제가 건강해야 보증인 자격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제가 죽거나 쓰러지면 집이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통장 무단 사용권은 고소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실지는 어머님 뜻에 달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모르겠다. 형님하고 얘기해 보시겠어요? 얘기하면 뭐가 달라질까? 최소한 사과는 받으셔야죠. 사과.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진호야, 나는 그냥 내 삶을 되찾고 싶어. 되찾으실 수 있어요. 보증 해지하고 통장 정리하고 형님하고 거리 두시면 돼요. 그게 쉬울까?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 건강이 우선이에요. 일주일 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진호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닙니다.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 뭡니까?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 상태입니다. 스트레스성으로 보입니다. 약 처방해 드릴게요. 식이요법 병행하시면 좋아지실 겁니다.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큰 병이 아니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 정도 증상 때문에 석 달을 참았습니다. 준호가 막았기 때문에 제가 검사받으면 자기 사업이 흔들릴까봐 특약 조항 때문에 제가 정말 큰 병이기를 어쩌면 바랐을 수도 있는 아들 때문에 진호가 등을 토닥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결정하셔야 해요. 알아. 그날 밤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저녁에 집에 와라. 수진이랑 같이 할 얘기가 있다. 다음 날 저녁 준호와 수진이 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진호도 와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연대보증 서류, 통장 거래 내역, 준호의 문자 캡처, 녹음 파일, 병원 진단서.
준호가 서류를 받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앉아라. 준호와 수진이 앉았습니다. 준호야, 이 특약 조항. 내가 죽으면 내 집이 넘어간다는 거 알고 있었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답해. 알고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가족이면 좀 도와주셔야죠. 어머니 명의로 정식으로 한 거예요. 저희 인생이 달린 문제예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바란 게 뭐니? 건강한 보증인? 아니면 조용히 죽어줄 어머니?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용했다고 말해. 내가 날 이용했어. 보증인으로, 담보로, 통장으로. 수진이 끼어들려 했습니다. 그 입으로 내 건강을 말하지 마라. 수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도 살아야 해. 나도 사람이야. 너희 살려고 내가 죽을 순 없어. 통장 거래 내역을 준호에게 밀었습니다. 이거 다 돌려받을 거야. 일주일 안에. 어머니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그럼 분할로 갚아. 매달 50만 원씩. 너희가 가져간 방식 그대로.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대보증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해지할 거야. 변호사가 방법 알려줬어. 어머니 그러시면 제 회사가 내 회사는 내가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보증 안 서. 어머니 그리고 내 집 담보도 풀어. 한 달 안에. 그건 시간이 좀 한 달. 안 되면 법적으로 갈 거야. 진호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형님, 변호사 상담 받았어요. 어머니가 원하시면 형사고소도 가능하대요. 통장 무단 사용권으로.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호야 형이 그렇게까지 형님이 어머니한테 그렇게까지 하셨잖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야, 너희 나가라. 어머니 나가. 한 달 안에 집 담보 풀고 돈 갚기 시작해. 못하면 법으로 갈 거야. 준호와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준호가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하면 실행해. 말고. 문이 닫혔습니다. 진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잘하셨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시원한 눈물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변호사가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은행에서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준호가 일주일 내내 전화를 해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집 담보해지 서류였습니다. 돈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연대보증도 해지했습니다. 변호사가 도와줬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정리됐습니다. 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직접 다른 사람 모르게 은행에서 도장을 찍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제 의지로 찍는 도장이었습니다. 준호에게서 가끔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안부 여쭙고 싶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진호가 자주 들렀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병원도 같이 갔습니다. 위험약을 먹으니 몸이 좋아졌습니다. 밥맛이 돌아왔습니다. 체중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어느 날 진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형님이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신대요. 그래, 회사가 어려워졌대요. 보증 해지되고 나서. 그건 준호가 감당할 일이야. 알아요. 그냥 말씀드려봤어요. 진호야, 너는 형 걱정하지 마. 형은 어른이야. 알아서 할 거야. 네. 진호가 웃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네.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 하실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짐이 벗겨져서 그런가 봐. 짐이요? 응, 나도 몰랐어. 내가 그 아이들한테 짐이었는지.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아이들이 나한테 짐이었더라고. 진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누구한테도 짐이 아니에요. 고맙다, 아가.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새싹이 돋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검사 안내지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필요 없는 종이였습니다. 찢어서 버렸습니다. 새 통장을 꺼냈습니다. 제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손댈 수 없는 통장이었습니다. 진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같이 여행 갈까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곳으로. 여행? 네. 제가 모실게요. 그래. 가자.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준호에게서 또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읽고 지웠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볼에 살이 올랐습니다.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이게 제 얼굴이었습니다. 짐이 아닌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봄빛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74살에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